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분할 정복과 퀵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할 정복 알고리즘 두 가지를 배웠죠. 바이너리 서치 문제와 그리고 합병 정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정복 설계 전략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분할을 하자는 거죠. 디바이드. 문제 입력 사례를 둘 이상의 작은 입력 사례로 이제 쪼갭니다. 그냥 두 개라고 생각합시다.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 쪼개진 작은 입력 사례들을 또 정복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충분히 작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사례가 크면 리커시브 콜을 하면 됩니다. 재기 호출. 그걸 이제 정복한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합병 정렬처럼 필요하면 이제 통합하는 작업을 하자는 거죠. 필요 없는 게 있죠. 이진 금색은 통합이 필요 없었죠, 그죠? 그냥 쪼개가지고 바로 정복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의 설계 전략은 크게 보면은 별 것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계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건데, 절차를 보니까 제일 이제 간단한 방법은 브루트 폴스하게 푸는 방법이 있죠. 브루트 폴스. 그러니까 브루트, 거친, 야생의, 폴스, 힘이잖아요, 그죠? 야생의 힘. 단순 무식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단순 무식하게. 어차피 컴퓨터가 푸는 거니까 뭐 내가 힘든 것도 아니고 단순 무식하게 풀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똑똑하게 풀려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 무식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미 한 게 있죠, 그죠? 시퀀셜 서치, 순차 검색. 근데 이제 조금 똑똑하게 풀리면 이제 그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를 하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거죠. 디바이드 앤드 컨커. 분할 정복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한 개씩만 이렇게 풀어 나가면은 언젠간 다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욕심쟁이 기법, 탐욕법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탐욕법이라고 하고 욕심쟁이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디 어프로치, 그냥 영어로 그리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장부터 여러분들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알고리즘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이제 동적 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죠. 이거를 이제 동적 계획법. 말도 이상하죠. 동적 계획.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배워보면은 간단해요, 이것도. 디바이드 앤 컨커가 이렇게 이제 탑다운이라면 얘는 바텀업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부분 다 그 알고리즘 설계 기법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순 무식하게 하는데 조금 더 똑똑하게 하자는 게 이제 백트래킹이고, 이 백트래킹을 할 때 조금 더 하게 하자는 게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 분기 한정이고 이렇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들은 이 정도인데, 이거를 뭐 저거 전체적으로 개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안 걸려요. 어렵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에 적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난해한 문제들을 우리가 자꾸 풀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익혀 나가야지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 중에서 하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이 나중에 다 이제 자세히 배우면은 이제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일단 미리 한번 들어 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자, 분할 정복은 기본적으로 탑다운이었죠, 그죠? 재기 호출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적 계획에 가면 상향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설명해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피보나치 투여를 해봤잖아요, 그죠?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재기호출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았죠. 중복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리스트에서 쭉 저장해서 올라갔죠. 피보나치 n을 구할 때 n-1, n-2 이렇게 재기적으로 탑다운으로 이제 내려가는 방법과 피보나치 0 구하고 피보나치 1 구한 다음에 피보나치 2 구하고 피보나치 3 구하고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 이게 이제 동적 계획법. 이거는 디바이드 앤 컨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 들어가면은 동적 계획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분할 정복과 동적 계획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분할 정복법과 탐욕법, 그리디 어프로치.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시퀀 뭐였지? 교환 정렬 했잖아요. 교환 정렬. 익스체인지 소트, 그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리스트가 쭉 있는데 계속 교환해 수합해 나가면서 한번 루프를 끝나면 제일 왼쪽에 제일 작은 게 왔었죠. 그러니까 한 개만 찾은 거지. 그리디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개, 두 번째 루프 돌면 또 한 개 찾죠. 세 번째 루프 돌면 또 한 개 찾죠. 이런 거를 이제 그리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씩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그 답을 찾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한 개 찾고 그 다음에 한 개 찾고 그 다음에 한 개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n개를 다 찾을 수 있다. 이게 그리드 어프로치. 그럼 그거는 분할 정복은 아니냐? 그것도 분할 정복이라고 우기면 돼요. 왜냐? 전체 탐색 공간에 있는데 그 중에 요 한 개만 찾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를 디바이드 해서 또 컨커 하는 거죠. 또 디바이드 해서 컨커, 또 디바이드 해서 컨커. 한 개하고 나머지 n-1개를 나눠 가지고 요 한 개하고 n-1개를 각각 컨커 하겠다. 얘는 한 개니까 바로 컨커가 되고, 얘는 또 n-1 그 1하고 n-2하고 이렇게 쪼개지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다. 그리드 알고리즘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풍부하고 다양하게 알려면은 실제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 개념 자체는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비교하면서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쭉 이해하시면 되고, 요 강의를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깊이 있게 풍부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알고리즘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자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퀵 정렬. 이 책에는 빠른 정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빠른 정렬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퀵 소트라고 하면은 또 영어로 다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퀵 정렬이라는 박쥐 같은 용어를 썼는데 어쨌든, 자, 이 퀵 정렬도 대표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이 정렬 문제는 다양한 해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벌써 2개 배웠어요, 그죠? 교환 정렬 배웠고, 그 다음에 머지 정렬 배웠죠, 그죠? 이제 퀵 정렬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퀵 정렬은 퀵 소트는 대표적인 내부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이 내부 정렬이라는 게 뭐냐면 in place, 그러니까 어떤 머지 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리스트를, 외부 저장 공간을 또 써야 되죠. 이거 두 개를 합병하기 위해서, 뭔가 U와 V를 합병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S 같은 거를 하나 더 해가지고 얘들을 머지할 때 템포러리 그 스페이스,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하나 써가지고 이제 리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내부적으로 얘를 뭐 소환만 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정렬 알고리즘을 우리가 내부 정렬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스 소트. 그런데 이제 이 1962년에 호아가 이 퀵소트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고, 대표적인 내부 정렬 알고리즘으로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디바이드 해서 칸카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 원수를 가지고 좌우로 분할하자. 그리고 각각 재기적으로 퀵 정렬하자. 너무 간단하죠. 자, 분할의 기준이 머지 소트는 뭐였습니까? 2분의 n으로 쪼개자는 거죠. 크기를 똑같이 해서 쪼개자는 거죠. 퀵소트는 뭡니까? 기준 원수를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더 작은 거, 피벗을 기준으로 더 작은 거, 더 큰 거로 쪼개자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로 인해서 이게 내부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배운 그 효율성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현은 이제 앞에 했는 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퀵소트는 S와 로우와 하이를 받아서 어떤 파티션 피벗을 통해서 이 S로우 하이의 파티션을 한 다음에 그 파티션된 피벗 포인트를 받아서 피벗이 있는 피벗 아이템의 위치를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피벗 -1, 피벗 포인트 -1과 로우에서 피벗 포인트 -1, 피벗 포인트 플러스 1과 하이를 이제 재교출하면 되는 거죠. 똑같죠, 그죠? 요거를 이제 미드로 바꿔봐요. 요거를 미드로 바꿔봐요. 요거를 미드로 바꿔. 우리 바이너리 서치할 때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는 쉽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파티션을 어떻게 할까? 이제 파티션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기준 원소, 피벗. 피벗을 어떻게 정하지?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적이 분할 정복을 배우는 것이지 퀵소트를 자세하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원소를 그 주어진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피벗으로 정하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를 피벗을 왜 이거를 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 거냐 따지고 들어가면 퀵소트를 깊이 공부해요. 이 책에서는 이제 7장인가 8장이지 8장 7장이구나. 7장에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첫 번째 원소를 무조건 기준 원소로 정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15가 피벗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 리스트에서 보면은 13과 12와 10은 15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13, 12, 12 왼쪽에 와야 되고 15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제 22와 27과 20과 25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얘가 이제 15를 기준으로 요 작은 거, 아이고 왜 이렇게 되지? 큰 거, 희한한 현상이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그런 이제 그 파티션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여기 15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얘도 이제 12 피벗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를 쪼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22가 피벗이니까 21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럼 얘는 아직도 충분히 작지 않죠. 그럼 13이 피벗이 돼서 쪼개면 이렇게 쪼개지고 얘도 이렇게 쪼개지고. 이해되죠? 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수합을 쭉 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 정렬이 다 되더라는 거죠.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 피벗은 내가 정했어. 첫 번째 항목으로 정했어. 근데 이렇게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쓰지 않고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뭘까? 그걸 이제 요런 거 이제 두 개의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제 투 인덱스 사용하는 이제 그 방법입니다. 이 파티션 함수는 요 퀵소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문제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좀 잘 배워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개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비교, 컴페어 한 다음에 수합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걸 아예 용어로 써요. compare and swap이라고 하죠. 비교 교환 이렇게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s와 row가 0, 7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면 자,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한데 그냥 말로 설명 들어가지고는 절대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 듣고 실제로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해가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S0가 얘가 피벗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i를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피벗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0 플러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우 플러스 1이죠. 1부터 시작해서 j를 뒤에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는 계속 이렇게 하나씩 플러스 하면서 뭘 하냐면은 i가 증가하면서 이 pivot보다 작은 i보다 pivot보다 작은 거를 큰 거하고 스왑을 시키는 거예요. 13하고 22는 스왑이 되죠. 그러니까 j가 1일 때 스왑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7은 작으니까 15보다 크니까 괜찮은데 12는 또 이제 15보다 작죠. 그러면 뭐하고 스왑 시키냐면 지금 현재 j가 여기 와 있잖아요. 1에 와 있잖아요, 그죠? 쭉 와서 27하고 또 22하고 스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얘둘이 스왑해가지고 이제 12하고 22가 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얘 왔을 때 22하고 스왑하고 25하고 스왑하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15하고 지금 현재 j가 와 있는 위치가 10까지 와 있으니까 얘하고 둘이 스왑하면 10과 15가 이렇게 스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요 10과 15보다 작은 거, 이 원래 피봇보다 작은 것과 큰 것이 이렇게 좌우로 홍해처럼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얘는 이제 정렬이 안 됐어요. 얘도 정렬이 안 되어 있고.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크고 얘들보다는 얘가 더 작으니까 요렇게는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들 정렬하고 얘들 정렬하면 되잖아요. 요게 이제 파티션 함수인데, 요 파티션 함수는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피봇 아이템이 srow로 두고 j를 row로 뒤에서 출발시키고 i는 row 플러스 1 앞에서 출발시켜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j를 하나씩 증가시켜가지고 피봇 아이템보다 작을 때 j를 1 증가시켜가지고 스왑을 한다. compare and swap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피봇 포인트를 j를 둬가지고 이 j하고 이게 이제 피봇 포인트가 j죠, 그죠? j하고 row를 스왑시키면 됩니다. 그 피봇 포인트 위치가 처음에 피봇 아이템이 마지막에 가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요 위치가 피봇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얘가 피봇이니까. 자, 제가 되게 너무 빨리 설명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 방법을 잘 안 써요. 일단 답을 먼저 보고 제가 좀 더 많이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티션 함수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퀵소트를 아까 우리가 구현해 놨으니까 한번 이제 얘부터 호출해 보죠. 나머지는 좀 주석치를 해놓고 얘를 이제 실행하면은 우리 책에 나오는 요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프린터가 걸리는 것 같은데 프린트를 빼면 이렇게 이제 before와 after가 있는데 이 after가 정렬이 된 거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티션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주석을 그 프린트문을 넣어 가지고 프린트 ijs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버팅이 어떻게 되는지 i와 j 값에 따라서 얘가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한 단계별로 다 확인해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방금 이제 얘를 또 주석 처리해 버리고 이 파티션 함수를 직접 호출해 가지고 내가 얘가 한번 파티션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15를 기준으로 홍해처럼 갈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보니까 우리 책에 있는 그 표 단계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15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라지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했으면 손으로 IJ 값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이 표를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요 퀵소트와 그 다음에 파티션 함수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 되면 이제 분할 정복으로 퀵 정렬을 인플레이스 소트를 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그 파티션 함수가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다른 파티션 함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호로위츠의 Fundamentals of Data Structures in C라는 또 유명한 자료구조 교재가 있죠, 그죠?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책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이 방법을 쓸 거예요. 뭐냐면은 IJ를 이상하게 앞에서부터 출발시켜가지고 뒤에 따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I를. 그 다음에 J는 여기서 출발시키고, 그리고 이제 I를 죄송합니다. 다시. 얘가 피봇이잖아요, 그죠? 얘는 피봇으로 첫 번째 걸 선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I를 여기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I를. 얘는 여기서 출발시키고. 자, 그러면은 쭉 지나가면서 I는 어떤 놈을 가리켜야 되냐면은 이 피봇보다 작은 놈을 가리켜야죠.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큰 놈을 가리켜야 되죠. 큰 놈은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I는 쭉 증가시키면서 이 피벗보다 큰 놈을 가리켜야 되니까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여기까지 증가하겠죠. I가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그냥 한 37까지 가죠. 반대로 얘는 26보다 작은 거를 가리켜야 되죠. 더 갈 필요 없죠.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얘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놈들이니까 얘 둘이를 소합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페어 앤 소합인데 I와 J를 찾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피벗이고 I가 여기 왔고 J가 여기니까 2와 9죠, 그죠? 1, 2, 얘는 9, 그죠? 0, 1, 2, 3, 4, 5, 6, 7, 8, 9 맞죠, 그죠? 2와 9니까 얘들을 소합시켜요. 얘들을 이렇게 소합시켰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현재 I가 여기죠. 또 지나가면서 더 큰 거는 여기잖아요. J는 현재 여기죠. 또 지나가면서 얘보다 더 작은 건 이제 여기잖아요. 그러면 4고 7이죠. 4, 7 맞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이제 얘를 현재 얘가 I고 얘가 J니까 얘하고 얘를 다시 또 소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가 되고 61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현재 I와 J가 여기니까 J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11까지 가야 되죠. I는 어디까지 갑니까? 더 큰 거니까 이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게 I고 이게 J예요. 역전됐죠, 그죠? 그러면 끝내야 되죠. 그 6가 오니까 얘하고 얘를 소합시켜 가지고 이제 잠깐만요. I가 6 0, 1, 2, 3, 4, 5, 6 J가 5 이 됐으니까 이제 이제 끝났죠. 완전히 역전이 됐으니까. 같으면은 또 수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빠져나오면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면 현재 뭐가 이 피벗보다 작은 걸 가리키고 있습니까? J가 가리키고 있죠. J가. I는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하고를 소합해줘야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얘하고를 소합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26이 피벗이 이제 가야 될 자리가 여기가 되고, J가 가리키고 있던 놈이 여기 오고 나면, 이제 비교 한번 해보세요. 26보다 작은 것들이 다 몰려있고, 26보다 큰 것들이 다 몰려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하고는 내용이 다르지만, 더 보편적이고, 더 이해하기 쉽고, 더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요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구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피봇 아이템은 S로우, 제일 왼쪽에 거 지정한 다음에, I는 로우보다는 한 칸
오른쪽에 거, 그 다음에 J는 I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하고 J가 같거나 같을 동안에 역전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는데 뭘 하면 되냐면 이 SI가 이 피벗 아이템보다 더 작을 동안에 I를 1 증가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I가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J는 피벗 아이템보다 큰 동안에 1 감소시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화일문 두 개를 지나고 나면 I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가고 J가 가리키고 있는 게 I가 가리키는 놈은 이제 그 피벗보다 더 크고 J가 가리키고 있는 놈은 피벗보다 더 작으니까 얘들을 수합해 준다. 그럼 얘들이 수합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SI, SJ는 SJ, SI 여기에 수합이라는 거죠. if I가 J보다 작을 때 아까 역전됐을 때는 수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피벗 포인트, 이 J가 피벗 포인트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J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합을 하면 됩니다. 그죠? 요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리턴 J 해도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불필요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적은 거예요. 제가 하고 같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퀵소트 2는 퀵소트 2로 재개 호출하는데 파티션 2를 호출한다는 것 말고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했던 거는 조작 처리를 하고요. 파티션 2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IJ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이제 먼저 파티션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파티션만 테스트를 해봅시다. 파티션 2 파티션 2 했는 거를 이렇게 해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쭉 그거 저거 화일문을 두 개를 돌고 나니까 I가 2고 J가 9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두 개를 요 37과 19를 수합해 가지고 19와 37이 수합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진행하면 4와 7이 됩니다. 그죠? I가 4가 되고 7이 되고, 그래서 4와 7을 수합했고, 요게 6과 5가 되면 이제 역진이 됐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고, 6과 5를 가지고 이제 이 피벗과 J가 J가 5니까 이 피벗과 26과 0, 1, 2, 3, 4, 5, 11을 수합을 해줘 가지고 11이 로우에 오고 26이 이 위치에 와서 이게 지금 파티션이 된 거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죠? 파티션 함수가 정상 동작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요 파티션 2 함수를 호출하는 퀵소트 2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1, 5, 11, 15, 19, 26, 37, 48, 59, 61 정상적으로 소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그냥 그 눈으로 보고 그거 이해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실제로 어떤 사례를 집어넣어서 어디 갔지? 요런 숫자를 바꿔서, 혹은 지금 이제 퀵소트는 요걸로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요 예제 요걸 가지고 퀵소트 2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파티션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그 프린트F 문으로 찍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차근차근히 뜯어보면은 퀵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 이제 디바이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컨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 대표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이제 퀵 정렬을 살펴봤습니다.
이 퀵 정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디바이드를 피벗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교출을 통해서 컨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피벗을 이 원소의 아이템으로 그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정하니까 퀵소트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최악이 되죠? 잘 생각해 보면 1, 2, 3, 4, 5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피벗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져요? 얘가 한번 전부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왼쪽은 없고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 이거 제기호출. 얘도 또 얘가 이번엔 얘가 피벗이야. 그럼 또 제기호출. 얘가 피벗이야. 이건 제기호출. 얘가 피벗이야. 여기 제기호출. 그래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게 최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퀵소트는 재밌는 게 정렬이 많이 되어 있는 함수이면 함수일수록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아주 이제 그 정렬이 잘 안 돼 있는 그 랜덤하게 아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돼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특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최악의 경우가 그렇게 나쁘다면은 피벗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거나 정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 정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벗을 랜덤하게 정해버리면 항상 그 균등하게 쪼개지진 않지만 머지 소트처럼 이렇게 2분의 1로 딱 쪼개면은 제일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로 딱 쪼개려면은 정확하게 홍해처럼 이렇게 반으로 갈라질 수 있는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아무거나 찍어버리자.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갈라지는 비율이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이 피벗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방법을 가지고 또 퀵소트를 되게 열심히 또 연구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의 자료 및 소스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